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이죠. 저번 시간 2강까지는 우리가 이제 연필 사용법과 연필 잡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색칠해서 쌓는 방법, 그래서 어두운 톤부터 이제 밝은 톤까지 명도 단계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육면체 기본 형태까지 한번 잡아보는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육면체 기본 도형이 우리 모든 육면체, 원기둥, 구, 거기서 모든 정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응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면체에 대한 어떠한 투시적인 것들, 그리고 그런 빛에 따른 어떤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육면체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육면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면체는 직선이 좀 많이 들어가는 어떤 형태가 있거든요. 우리가 색칠을 할 때, 색칠을 할 때는, 우리가 색칠 위주로 할 때는 손목만 사용한다 그랬죠? 네. 가은이도 오늘, 맞아, 인사해야죠, 오늘. 안녕하세요. 네. 반가. 아니, 왜 인사를 까먹고 있어요? 미안해요. 자, 오늘 육면체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색칠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손목 위주로 하라 그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그쵸, 손목 위주로 칠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직선을 쓸 때는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은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어깨를 사용을 해야 돼요. 연필을, 이제 우리가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부터 우리가 그 진한 형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흐리게 돼야 되니까 연필을 손가락 두 개를 살짝 띄고 연필 종이 붙인 상태 내에서 약간 비빈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직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직선을 우리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수직선, 뭐 수평선, 잠깐만요. 자, 우리가 뭐 수직선, 수평선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할 필요도 있고, 대각선 같은 경우도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빠도 미술학원을 가면 막 그냥 직선 연습, 선 연습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아빠가 배웠던 때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선 연습을 할 때 선 연습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따라 했는데, 항상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색칠을 할 때는 직선을 사용해가지고 색칠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손목만 이용해서 색칠을 하지만, 우리가 직선을 쓸 때는 직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깨를 큰 팔을 전체로 움직여서 우리가 직선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형태를. 물론 연필을 종이에 붙인 상태 내에서 왔다 갔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흐리게. 그래서 직선을 할 때는 우리가 어깨를 사용하는 거고, 색감을 위주로 할 때는 좀 손목 위주로 칠하는 게 보편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긴 색감을 칠할 때는 뭔가 직선을 써줘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을 써주기 위해서는 팔을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직, 수평, 대각선 이런 선 연습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냥 좀 생략을 할게요. 혹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만약에 지금 육면체 설명을 할 때 육면체 그 형태가 좀 이렇게 좀 잡기가 힘드시면, 우리가 긴 수직선, 수평선, 대각선 이런 연습을 따로 하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칠하는 방향과 선의 방향과 칠하는 방향이 수지는 그건 아니에요?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색깔을 칠할 때는, 색감을 칠할 때는 이렇게 선의 방향과 칠할 방향이 수직이고 이렇게 우리가 겹쳐서 칠을 하지만, 우리가 직선을 긋는 것들은 일단 선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색감을 칠할 때는 겹치지만 우리가 형태를 잡기 위한 선은 뭐 상관은 없어요. 일단 색감을 칠할 때만 겹치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나요? 그때 아빠가 한번 그 전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시점은 눈의 위치예요. 눈의 위치. 자,
그거 했었죠. 네. 시점 눈의 위치. 네, 시점이라는 뜻이 눈의 위치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저 외웠어요. 예. 그러면 시점이 높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시점이 높다는 뜻은 거기 시점이 높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거 눈의 위치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뭐 어떤 걸 설명하려고 그래? 그냥 똑바로 뭐 있다고 자, 하려고요. 시점이 높다라는 건 뭐라고요? 눈의 위치. 눈의 위치가 뭐? 시점은 눈의 위치잖아요. 얘기 잘 들어요. 시점이 높다라는 거는 뭐가 높다라는 거예요? 눈의 위치가 높다. 그쵸. 그러니까 그 말 뜻이라는 거예요. 시점이 높다는 눈의 위치가 높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기 기차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저 얼마나 잘 자. 그릴까나. 까불지 말고. 자, 이렇게 투시를 주고 이렇게. 우리 아까 자, 여기 예. 신기하다. 자, 여기 음악 문도 있겠고요, 그죠? 예. 와. 자, 지금 보면, 자, 기차가 보여요. 그러면 이 기차는 시점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왜요? 왜냐면 윗면이 보이니까. 그쵸. 윗면이 보였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제 눈이 높다. 그쵸. 내 눈이 이 물체보다 높게 있어야 어떻게 돼요? 위가 보이는. 그쵸. 윗면이 보이는 거죠. 윗면이 보이면 시점이 높다. 잠깐만요. 하고요. 윗면이 보이면 눈의 위치가 높은 거죠? 네. 눈의 위치가 높으면 시점이 높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물체를 봤을 때 내가 이 물체를 어디서 쳐다봐야 하는지 내 눈의 위치를 일단은 먼저 신경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시점이 높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원래 어때요? 원래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더 길어요? 눈이 이게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내 눈에서 요 가까운 부분에 요 부분이 내 눈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내 눈에 가까이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라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죠? 똑같은 물체라 그러면 내 눈에 가까운 물체가 더 어때요? 커 보이죠? 자, 그러니까 얘하고 원래 길이는 같지만 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왜? 내 눈에 가깝기 때문에. 신기하다. 네, 그게 이제 투시에 관련된 거와 우리가 그리는 어떠한 목적인 거예요. 여기 평면이죠. 평면이라는 건 그냥 판판한 거죠. 그죠? 거기에 가깝고 멀고에 대한 입체 느낌, 공간감, 가깝고 멀고에 대한 어떠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우리가 투시나 어떠한 색감의 어떤 변화를 줘서 입체감, 만져질 것 같고, 그리고 가깝고 먼 어떠한 공간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면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차를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육면체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육면체는 뭘까? 자, 일단 봐봐요. 육면체라는 뜻이 어떤 것 같아요? 육면체. 자, 일단은 볼게요. 우리가 뭐든지 지금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나 이렇게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의외로 생각대로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배웠어도 잘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육면체든 기본도형이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한번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도 가르쳐 보지만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그 다음날 솔직히 까먹어. 그래서 항상 육면체, 원기둥, 구 이런 것들은 기본 도형들은 매일마다 이렇게 기초 운동 하듯이 몸 풀듯이 매일마다 그려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긴 해요. 선생님, 저는 안 그려도 저는 계속 외우죠. 잘했죠. 일단 봐야지. 두고 봐야지. 자, 일단은 우리가 육면체를 그릴 때는
자, 육면체를 한번 그려놓고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Y자를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Y자. 자, Y자를 먼저 사실 그려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예중 그릴 때 아이들이 물체를,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건데, 물체를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정확한 크기와 정확한 위치를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밑면부터 먼저 그리고 이렇게 그려 들어가는 과정,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일단 육면체는 Y자를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려야 하는가? 자, Y자를 먼저 그려야 하는 거예요. 라 그러면, 네, 알겠어요. 하고 그리는 것도 좋지만, 왜 Y자를 그려야 하는 거예요? 라고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뭐든지,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설명을. 자, 일단은, 잠깐만. 봐봐요. 잠깐 봐봐요. 자, 스케치 할 때 어떻게 해요? 연필을 종이에 붙이고, 전체 팔을 움직여서 직선으로 대신 흐리게. 왜? 확실히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자, 일단 육면체를 이거 좀 길게 하면 지우개 모양 같다. 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자, 육면체를 그렸어요. 육면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정육면체면 하나 봐봐요. 하나, 둘, 저 멀리 있는 거 하나, 둘, 셋, 여기 넷,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의 면이 있어서 육면체라 그러는 거예요. 뭐 뭔지 알겠어요? 아, 면이. 6개가 있어서 6면. 면이 6개가 있어서 육면체인 거야. 그런데 정육면체는 모든 면의 크기가 다 같다라는 거지. 직육면체는 모든 면의 크기가 같지는 않지만, 마주보는 것들은 같은 거고, 마주보는 것들은. 일단은 봐봐요. 자, 일단 육면체를 그렸어요. 육면체를 그렸을 때, 이 Y자를 먼저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은. 이거 쉽게 그리려고? 쉽게 그리려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육면체는 시점이 지금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높죠. 왜냐면 여기 윗면이 보이니까 높잖아요. 그쵸. 윗면이 보이니까 내 눈이 위에 있죠. 이 물체보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점이 높다. 그러면 내 눈이 이쪽 면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정도에서 내 눈에 가까운 점은 여기죠. 그죠? 네. 가까운 점이죠. 그죠? 이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변이라고 해요, 변. 이 선을 변이라고 해요, 변. 그 변은 네. 선이 아닌 여기 변이 아닌. 자, 이게 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Y자가 내 눈에 제일 가까운 변이에요. 지금 변들이 되게 많죠? 네. 그죠? 근데 이 Y자가 내 눈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Y자를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먼저 그린다고요? Y자가 제 눈에 가깝기 때문에 먼저 그린다고 그쵸. 합니다. 자, Y자를 제일 먼저 그리는 이유는 내 눈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항상 내 눈에 가깝냐 머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림 그릴 때. 예, 항상. 자, 그런데 자, 그리기 전에 우리가 여기 각이죠, 각. 이게 제일 작아질 수 있는 각이 몇 도인지 아세요? 뭐요? 5도? 4도? 2도? 1도? 조용히 해줘. 말할수록 지금 멍청하다고 지금 티가 나요. 자, 멍청하잖아요. 봐봐요. 아직 개념이 없어서 수학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어서. 개념이 없. 아 맞아요. 없어서. 그건 인정해요. 제가 좀 수학이 못하긴 하죠. 자, 봐봐요. 아직 안 배워서 3학년이라서 그런지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저희 딸은 아직 배우지 않았나 봐요. 자, 봐봐요. 자, 야. 뭐 배우면 되니까, 그지? 네. 자, 이 육면체를요. 네? 네. 맨 위에서 봤으면 어때요? 여기 90도죠. 90도예요? 예, 이게 90도예요. 이걸 90도라고 해요. 직각 90도예요. 예? 그래서 제일 작아질 수 있는 각이 90도인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봐봐요. 이게 내가 시점이 내려간다. 그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시점이 내려간다. 그러면 눈의 위치가 아래로 있. 그쵸. 눈의 위치가 이건 높죠.
네. 이 육면체가 위에서 봤으니까 높아요, 안 높아요, 이거는? 높아요. 그 시점이 좀 내려간다. 눈의 위치가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봐요. 잘 봐봐요. 눈의 위치가 내려가면 이 각이 넓어지죠, 이렇게. 네. 그죠? 봐봐요, 여기서도. 점점 그죠? 아래로 내려간다. 안 돼. 이 각들이 넓어지고 내가 가장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완전 수평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안 보이죠. 근데 그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는 걸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윗면이 보이지 않고 다 직선. 그러니까 180도가 될 수 있고 제일 작아질 수 있는 거는 이제 90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90도라는 건 수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하다. 자, 이해 가요? 장난하지 말고 집중해. 아니 신기하다고 예. 했는데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만. 자, 이해를 해야 돼, 항상. 그래서 내가 위에서 볼수록 이 각을 좁게, 내가 시점을 좀 높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 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해야 돼요. 시점을 높게 해야 되는데. 시점이 높게는 뭐예요? 높게 하면 눈이 위로 있어야 되나? 그럼 눈이 위로 갈수록 어때요? 각이 어때요? 각이 각이 더 좁아지잖아요, 일로 갈수록. 봐봐요, 좁아지잖아요. 이게 다 넓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점이 높아질수록 각을 좁아지게. 좁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이해 갔죠? 그럼 내가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물체가 좀 멀리 있는 물체로 그릴수록 이 시점을 눈의 위치를 좀 낮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벌려서 그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정물 배치할 때 설명을 하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수직이죠? 우리가 평평한 땅 위에 이렇게 딱 수직을 딱 올려놓은 거야, 육면체를. 예? 그럼 이게 수직이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잠깐 이건 이따가, 또 여기다가 가은이가 또 그려야 되니까. 안녕. 자, 이게 수직이면, 이게 1번이에요, 1번. 1번. 네, 이게 1번. 2번은요? 잠깐만요. 2번이 없다니. 자, 잘 봐봐요. 내 눈에 가까운 점은 요거죠? 네. 내 눈에 가까운 변은 이거죠? 네. 변이 이 선이라는 얘기예요, 변은. 그리고 이게 면이라는 뜻이고. 알았지? 자, 1번, 2번. 내 눈에 가까운 건 어떤 거예요? 역시나 1번. 그러면 원래 길이는 어때요,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원래 길이가 육면체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요. 아니, 같은 방향의 것들은 같은 거야. 너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데? 아니 진짜 길이를 모르겠어요. 아니, 길이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쯤에 기차 할 때, 네.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 길이는 같다 그랬어요, 안 같다 그랬어요? 같다고 그랬어. 원래는 어때? 같다 그랬죠? 네. 그런데 길이를 왜 이거 뭘 알아야 된다 그래?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원래 어때요? 원래 똑같아요. 원래 똑같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더 가까이 있어요? 1번하고 2번. 1번이 가까이 있는 거. 그럼 어떤 게 더 길게 보여야 돼? 1번? 그쵸? 1번이 더 길게 보여야 되죠? 네, 봐봐요. 그러면 얘가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면은 얘가 평행하잖아요. 나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두 개의 길이가 같겠죠? 두 개가 길이가 같게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얘가 더 내 눈에 가까이 보이려면 얘가 더 짧게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안으로 얘가 안으로 조금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약간 안으로 들어오면 얘보다 얘가 어떻게 돼요? 좁아. 그죠? 좀 더 짧게 그려지겠죠? 그죠? 네. 자, 1번, 2번 내 눈에 가까운 게 어떤 거예요? 2번? 1번, 2번 내 눈에 가까운 게 이거예요? 아니요, 1번이요. 1번이에요? 1번. 내 눈에 가까운 거. 1번. 그치, 1번이지, 그치? 그러면 얘하고 원래 길이는 어때요? 원래 길이가 같아요. 근데 어떤 게 내 눈에 더 가까이 있어요? 1번이. 그쵸? 그럼 얘가 더 길게 보여야 되죠, 그죠? 네. 그럼 얘가 수직에서 약간 안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얘가 조금 더 짧게 보이겠죠? 네. 자, 가운데 걸 중심으로 살짝 좁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잘 들어. 잘 이해를 하란 말이야. 어? 자. 그러면 얘 가운데 거, 그러니까 항상 같은 방향의 것들만 신경 쓰면 돼. 이 같은 방향의 선들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러면 가운데 걸 중심으로, 예? 가운데 걸 중심으로 얘하고 평행하여도 되는데, 1번, 2번, 어떤 게 눈에 가까이 있어요? 1번, 저는 1번이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게 더 길게 보여야 돼요? 1번이요. 그렇죠. 원래 길이는 같지만, 그럼 얘가 약간 안으로 좀 좁아지면은, 얘가 더 짧게 보이겠죠? 네. 예. 자, 얘도 1번, 2번, 어떤 게 내 눈에 가까이 있어요? 1번일 것 같아요. 그쵸. 1번이 더 가까이 있으면 어떤 게 더 길게 보여야 돼요? 1번이요. 그러면 얘도 얘하고 평행하게 그려진 상태에서 약간 안으로, 약간만. 자, 그런데 얘도 가운데 걸 중심으로 1번, 2번, 어떤 게 내 눈에 가까이 있어요? 1번. 그럼 얘가 더 길게 보여야 돼요? 2번이 더 길게 보여야 돼요? 1번이요. 왜요? 왜냐면요, 눈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치, 내 눈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평행하게 그려진 상태에서 약간 안으로. 그죠? 이 가운데 걸 중심으로 약간 안으로. 얘도 1번, 2번, 어떤 게 내 눈에 가까이 있어요? 1번이요. 그럼 어떤 게 더 길게 보여야 돼요? 1번이죠. 예. 그럼 얘도, 똑같은 질문이죠. 예. 그렇지, 똑같은 거야, 계속. 자, 그럼 얘하고 평행하게 그리는 상태에서 약간 안으로. 근데 이렇게 계속 쉽게 대답을 했는데, 그릴 때는 다 애들 반대로 그려, 이상하게. 신기하게. 한번 봐봐요. 나도 자, 반대로 그리나? 그런데, 그러면 가운데 걸 중심으로 이렇게 좁아졌어요, 안 좁아졌어요? 좁아졌어요. 그죠? 이렇게 좁아졌죠? 좁아진 게, 이게 우리가 끝까지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가운데 걸 중심으로 이렇게 좁아졌잖아요, 이렇게. 이게 저 멀리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예, 한 점에서 만나게끔 느껴지도록 그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그렸어요. 얘를 이렇게. 그럼 얘 두 손이 먼저 만나겠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꼭 뭐라고요? 꼭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꼭, 한 점에서 저기 막 이렇게 서서히 좁아지면서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서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저기 점 높이가, 이게 자기가 보는 눈높이인가요? 눈높이에서 만나는 거야. 예. 그게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뭐 그걸 꼭 외울 필요는 없고, 항상 이렇게 이게 저기 멀리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 두 점이, 응? 두 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점이 내 눈높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걸 이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물 같은 걸 이거 만약에 우리가 막 수십 미터 건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확, 이렇게 투시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수십 미터 건물이면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정물을 그리기 때문에 아주 거의 평행하게 그려주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좁아지게끔 그려주거나, 예?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육면체는 이렇게 그려주는데, 우리가 그림자까지, 모양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림자. 자, 그림자 모양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가은이가 여기까지 형태까지만 그려보고 오늘은 끝내는 걸로. 알겠죠? 알겠죠? 그림자. 자, 그림자 좀, 헷갈리는데 한번 봐봐. 이해를 한번 쉽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위에 네모난 판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네. 자, 네모난 판이 있어요. 그죠? 네모난 판이 있는데 빛이 위에서 이렇게 와요. 빛은 평행하게 오겠죠? 네. 네. 그럼 그림자가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빛이 위에서 오면은 이 판이 빛을 가려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요거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요? 네. 자, 그렇다면 요것도 한번. 자, 여기에 네모난 판이 서 있어요. 빛이 이렇게 와요. 네? 빛이 이렇게 와요? 네.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거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거 좀, 이거 이해 가요? 네. 네? 네, 이거. 그럼 이거 두 개 이해 가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합치는 건가? 그쵸. 합치는 건데, 봐봐.
우리가 일단 여기 얘를 반을 한번 잘라. 이게 반을 자르면 여기 안 보이는 안 보이는 요 단면이거든요. 반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여기 네모난 단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단면이라는 것은 잘랐을 때 이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른 면. 알겠죠? 예, 자른 면이 여기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빛이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쳐봐요, 이렇게. 위에서 왔는데 좌측에서 왔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이렇게 왔어. 얘하고 똑같죠? 단면이. 네. 그러면 얘가 빛이 이 각도로 왔다고 쳐볼게요. 이 각도로. 봐봐. 이렇게. 이 각도로.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이 네모난 단면 보여요? 사각형? 네. 빛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그림자 이렇게 생기죠? 그럼 이렇게 그림자 여기까지 생기는 거 알겠어요? 네. 알아요, 이거? 알아요. 자, 이 네모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요 빛끝까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이거 같아요? 이해 가죠? 네, 이거랑 좀 같아요. 네.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 자, 이게 이 네모난 면이라고 생각해봐요. 네모난 면. 그쵸? 그럼 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 봐봐요. 얘도 얘하고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평행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얘도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보여요? 네. 얘도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이거하고 평행하게. 그리고 얘도 이거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아이고, 좀 잘못 그렸다. 이렇게 빛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이거죠. 이해 가요? 그래서 얘하고 합쳐진 여기가 요 그림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자와 이 그림자가 합쳐져서. 알겠죠? 그런데 이거 다 그려야 돼요. 네, 요거까지는 잘 그려야 돼. 이해는 갔어요? 뭔지? 네. 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잘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빛이 이쪽에서 왔으니까. 자, 여기 이제 흐리게 굉장히 보일 듯 말 듯하게 한 거를 연필을 종이에 밀착한 상태 내에서 팔 전체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비비면서 바닥에 닿을 때는 이제 색감은 다음 육면체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할게요. 얘하고 평행해야 되거나 약간 좁아져야 되니까 그것도 잘 보면서 이렇게 조금 투시를 조금 덜 줘도 되는데 너무 많이 이 정도까지만. 자, 봐봐요. 자, 이렇게. 그죠? 그림자 아까 짐에 요 네모난 면의 그림자가 요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해 가요? 이해를 가야 돼요. 잘 못 그릴 수는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해가 가야 돼요. 이거 뭘 모르고 그리면 너무 지루해. 근데 알고 그리면 지루하지 않아요. 자, 요렇게 연필은 직선이니까 연필 종이에 묻혀서, 물론 이거 설명을 잘하고 잘 이해했어도 직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육면체 자체가 그리는 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은이가 만약에 다시 그리면 좀 힘들 수도 있긴 해요. 예? 근데 어떤 거 먼저 그려야 돼요? 그 Y? Y자 먼저 그리는 거예요. 예. 예. 자, 빛이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윗면에는 너무 진하지 않게, 우리가 선을 너무 진하지 않게. 이쪽은 어차피 어둡게 칠할 거니까 조금 진하게 했지만, 자,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를 지금 선생님이 조금, 아까 형태를 좀 잘못 잡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쵸? 전부 그려야 되죠. 아, 이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한 거고,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기는 지워줄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데 진하게 그리지 말고요. 요 그림자, 요거하고, 요 육면체 있죠? 예? 예, 요거 육면체하고, 이 그림자 모양까지. 뭔지 알겠어요? 여기 안에만 그리지 말고요. 이거는 흐리게 내가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아까 이해를 했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흐리게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요, 그거는. 위치를 잡는 건.
뭔지 알겠죠?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할 테니까, 가은이가,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다. 할 거니까. 이 선 있죠? 선생님, 아빠가 여기 약간 붙였어야 되는데, 자, 가은이가 이 선을 한 요 정도 딱 붙여서 그려야 여기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Y자를 그리고, 알겠죠? 그래서 딱 이 형태까지만 한번 차분하게, 그리고 너무 진하게 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연필을 이렇게 잡고 두 개 띄고, 좀 길게 잡아요. 그리고 일단 흐리게 연필을 종이에 붙인 상태 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한번 해봐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은이가 한번 여기 앉아봐봐요. 자, 가은이가 잠깐만요. 자, 가은이가 한번 그려봐봐요. 네, 잠깐만. 이제 그려봐요. 차분하게. 일단 이거 먼저 그려요. Y자. Y자가 뭐예요? 영어로 Y자. Y자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봐요. 일단은 차분하게. 뭐 수직을 먼저 해야 되고 Y자를 먼저 해야 되고. 조금 높나? 뭔가 무서운 얘가 뭐 붙지? 아니, 그거는 굳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돼요.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각도를. 그쵸. 엄지가 날 보게끔 해서 좀 이렇게 좀 길게. 자, 이렇게. 좀 길게, 이게 팔을 좀 직선으로 전체적으로. 연필을 종이에 띄면 안 돼요. 그쵸. 네, 잘해서 차분하게. 연필을 종이에 띄면 안 돼. 연필을 지금 보면은 약간 봐봐요. 약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잖아. 들지 말고 그냥 쭉쭉. 조금 틀리면 지우면 되니까. 네? 자, 한번 잘 해봐요. 엄마. 틀리면 살짝 고치면 되고, 그렇게 진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흐린 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곡선이죠, 그죠? 네, 좀 약간 쭉쭉. 그러니까 이 연필을 잠깐만, 너무 높나? 가은이가 좀 조절을 해. 제가 지금 연필을 조금 약간 세워서 힘을 빼고 좀 얇게. 이렇게 할게요. 자, 지울게. 자, 일단은 아빠는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아까 설명한 걸 생각하고 순서로 좀 길게 잡아요. 연필을 좀 길게 잡아야 돼. 그치. 좀 직선. 연필은 종이에 딱 붙여서 엄지로 살짝만 힘을, 또 휘어지잖아요. 손목을 하지 말고 쭉쭉 휘어지지 않게. 자, 그래서 힘은 좀 빼고 봐봐요.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아래로 쭉쭉 이렇게. 이것도 한 요 정도까지. 응? 알겠죠? 네. 자, 아빠 육면체 한 것보다는 좀 너무 작아지지 않게 됐어요. 예, 일단은 저렇게 약간의 가선도 있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다듬을 필요 없고 흐리게 일단 해봐요. 그쵸. 좀 조금만 더 뒤를 잡아요. 조금만 더 뒤를 잡고. 뒤를 잡으면, 연필을 좀 뒤로 잡으면 좀 긴 선을 쓰기가 좋아요. 그치, 그렇게. 그런데 이걸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얘가 좀 수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왼쪽인 것 같아. 약간 이 정도 같고. 네? 그리고 얘도, 봐봐요. 얘가 수직이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이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안으로 좁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어때요? 좀 작아야 돼.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왜요? 이게 더 어. 길. 내 눈에? 그러니까 내 눈에 가까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벌어져요? 이거 봐봐요. 그릴 때는 그거 아무 생각 안 하잖아. 또 왜 이렇게 그 생각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생각을 항상 적용해야 돼요. 생각을 적용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 돼. 그게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려요. 그게 설명한 것들을 이해했으면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내 그림이 잘 그려지는지 비교하고 확인하고 그려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엄지가 항상 날 보게끔. 그쵸? 엄지가 항상 날 보게끔. 근데, 그쵸? 길게. 저 위에 있는 선. 항상 이 선을 바라보면서 평행하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약간 벌어졌어요? 평행이에요? 좁아졌어요? 좁아졌어. 좁아졌어요? 뭐야, 작아진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떤 게 더 길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게 더 길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이게 더 아래로. 얘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보다 얘가 더 길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죠. 약간 이렇게 안으로. 얘가 올라가면 얘가 더 짧아지잖아. 얘가? 얘가 안 가? 안 가? 뒤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원래 어때요? 원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길어야 돼요? 이거. 그쵸? 네. 이게 더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지금 벌어졌잖아요. 얘가 벌어지면 얘가 이렇게 길어지죠? 네.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좀 짧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약간 좁아져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예, 이거는 좀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가은이가 이렇게 3학년이고 이제 좀 있으면 4학년이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와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풀어서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 가운데 걸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행이거나 좁아져야 된다 그랬죠? 안쪽으로. 이거 조금 좁아져. 그렇게 하는 게 좁아져요? 조금 안으로. 얘하고 평행인 건 뭐예요? 얘하고 평행한 거죠. 거기에서 약간 좁아져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잘 보면서 얘를 봐야죠. 얘를 보고 연필선을 그어야죠. 연필을 좀 세워요. 예, 약간 세워서 얇은 선으로 조금 더 길게 잡고 이렇게 여기 약간 세우면 더 얇아지고 더 흐려지잖아요. 그죠? 다시 이거 지우고. 자,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아이들마다 이해력과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크긴 하지만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들은 이거를 이해를 한 것 같아도 금방 사실은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일단 그냥 그렇게 그리는 거나 하고 그냥 쭉 진행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1년을 그려도 이렇게 제대로 못 그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숙지가 됐는지 이게 좀 이해가 확실히 돼야 응용력이 좀 굉장히 빨리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보시는 어떤 학부모님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미술을 배웠다고 하면 물어보시면 거의 100이면 우리 애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제가 가르쳐도 애들은 100이면 거의 100명 거의 다 제대로 아는 학생들이 없고 다 틀려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좀 이렇게 응용력이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가은아 한번 봐봐. 여기를 보면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원래 어때요? 똑같. 그쵸. 근데 1번, 2번 어떤 게 더 길게 보여요? 1번이. 1번이 더 길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길게 보여요? 2번이. 2번이 더 길게 보여요, 진짜로? 어때요?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해봐요. 2번이 조금 길어. 그쵸. 2번이 더 길, 이 Y자는 한번
잡아놓으면 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길게 보인다는 거는 얘보다 얘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 정도. 여기서, 여긴 출발하는 건 똑같고, 요 정도 가면 어때요? 얘가 이만큼 짧아졌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얘도 1번, 2번인데 얘가 2번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얘는 그 출발하는데 똑같은 상태에서 약간 안으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긴 지워주세요. 네. 그리고 그림자까지 한번 해봐요. 그림자요? 네. 그림자는 조금 겁난다. 아, 그림자도 이해했잖아요, 아까쯤에. 네, 좀 네. 이해했죠. 네. 고쳐주면서도 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조금 튀네요. 그죠, 직선으로. 그죠, 잘 보면서. 곡선이 되면 안 돼. 아직도 직선이 돼. 아까쯤에 여기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잠깐만,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잠깐만 이런 식으로 쓴다고, 가은이가. 이거 왜 그러냐면 손목으로 움직여서 그러거든. 전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어리고 팔이 짧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여기를, 이게 곡선이 되잖아,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직선으로 그려고 해야 돼요. 다시 지워. 다시 해봐.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지. 신경을. 이거 지어야 이렇게 다. 네, 다시 지우고, 좀 더 흐리게 직선처럼, 그 팔을 이렇게 직선으로 하면 팔을 크게 뻗어야 돼요. 네. 잘 보면서. 이 가운데 선을 신경 쓰면서 평행하게. 아니면 약간 좁아지게. 이봐요. 도곡선이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안으로. 이런 느낌도요? 그쵸. 직선으로 쭉쭉 거요, 팔을. 그쵸. 그렇게. 예. 그렇게 확 길게 움직여줘야 돼요. 길게. 근데 연필이 눕히니까는 푸석푸석했죠? 네. 그러니까 연필을 좀 세워서 좀 얇게 했었어야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지워주고 얘도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얘도 다 지워봐봐요. 다시 안으로. 얘처럼 해요? 예, 얘처럼 하는데 얘 할 때는 얘를 보는 거죠. 얘 쪽으로 가야 되니까. 항상 길게 힘을 빼고 좀 세우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를 좀 조금 내리든가 안 세워지면 아니면 좀 팔 좀 들든가 이렇게 들어서 하든가 자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봤자 눕혀지니까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 힘을 좀 빼고 좀 길게 잡고 이렇게 지금 벌어졌잖아요. 봐봐요. 그게 무조건 근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얘가 여기서 시작되고 얘 안으로 일로 가야지. 잠깐 왜 일로 가는 거야? 얘가 안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걸 선으로 얘가 가운데 얘를 만나야로 가야 돼요. 얘 가운데 선을 얘가 만나야 돼요. 이렇게.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만나려면 이렇게 좀 좁아져야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벌어지죠. 얘하고 만나요, 얘가? 얘 만나요, 이렇게? 안 만나죠. 다시 지우고. 자, 그렇지. 다시 지우고 항상 가운데 거를 신경 써야 돼. 아까쯤에 대답 잘했지만 봐봐. 그릴 때는 이게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어디를 바라봐요? 또 똑같이 그리는데? 왜 또 똑같이 벌어져요? 왜 이렇게 곡선이 되고 왜 일로 가냐고. 얘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이게 안으로. 얘를 신경 써봐. 얘하고 평행하게 걷거나, 얘를 좀 다시 지어봐요. 왜 신경 쓰지 않아? 지금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막연하게 그어서 그래. 얘하고 평행하거나, 얘 가운데 걸 중심으로 이렇게 좁아지게끔 그리려고 해야 되는데,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예. 자, 지어봐봐요, 다시. 그 신경을 잠깐만 안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육면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는 게 되게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도 이렇게 지금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 명을 하는데도 수십 명 아이들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또 얘가 또 벌어져 보이죠? 얘가. 얘보다 얘가 더 길어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여기서 출발한 건 똑같은데 얘도 얘를 봐봐요. 얘하고 평행하거나 안쪽으로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긴 지우고. 네. 이해 가죠? 네. 근데 너무 좁아질 필요는 없고 평행하거나 벌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그림자까지 한번 그려봐봐요. 그림자도 아까쯤에 이해한 거대로, 그렇지, 직선. 그쵸, 평행하게. 빛이 그 각도로 온 거예요. 예. 예, 엄지가 항상 자기를 보는 게 제일 편해요. 항상 자기를. 근데 가은이는 이렇게 엄지를, 이게 자기를 봐야 되는데 항상 밑을 보고 그리니까 그리기 힘든 거야. 알겠죠? 그쵸, 그렇게 거기 이어지고, 그거는, 그쵸, 거기 평행하게. 이거는 요거하고 평행하게 그리는 거예요. 예. 그건 어떤 거하고 평행하게 그려야 돼요? 이거하고 평행하게 그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약간 내려갔어요. 저거. 이렇게 약간 되고, 이론상으로는 얘가 평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약간 이렇게 평행하게, 그러니까 이 빛을 얘하고 평행하게 잘 그려줘야 되는데, 얘가 좁아져서, 그죠? 예, 빛을 좀 여기 잘릴 것 같으니까 이게 좁게 그렸는데, 얘하고 평행하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치면 이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그림자, 아까 설명한 거 이해하죠? 네. 자,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잠깐 앉아보세요. 일로 와요. 이제. 여기 앉아봐봐요. 자.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우리가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시점을 높여봐. 시점이 뭐야? 그런데 아이가 끝내는 시점의 말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점의 말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을 높여봐. 시점을 내려봐. 이런 거는 뭐라고요? 아까 침에? 뭐라고? 시점을 높여라. 무슨 뜻이라고요? 눈의 위치. 끝까지 얘기해. 눈의 위치를 높이라. 그래, 높이라는 뜻. 시점을 내려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시점을 내려는 시점이 내린 뜻. 그치? 시점을 내려라는 뜻은 뭐라고요? 정신 차려. 눈의 위치가 그래, 눈의 위치를 내려라. 왜 이렇게 멍청해, 너? 다시. 시점을 높여라는 무슨 뜻? 눈의 위치를 높여라. 그치. 시점을 내려라는 뜻은 무슨 뜻? 눈의 위치를 내려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시점이 높아요, 낮아요, 이 물체는? 시점이 높아요. 왜? 왜냐면 여기가 보이니까. 어디가 보여요? 다시 정확하게. 위가 보이니까. 그치, 윗면이 보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직선을 그릴 때는 항상 오늘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직선을 그릴 때는 일단 스케치를 할 때는 흐리게 해야 돼요. 정확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2개 띄고 연필은 종이에 붙인 상태 내에서 일단 크기를 보고 이게 맞는지 흐리게 해주는 거죠. 직선을 쓸 때는 팔을 전체로 움직여서 직선 느낌이 나게끔. 손목이 조금만이라도 움직이면 곡선인 느낌이 나니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직선 쓰는 연습. 왜 육면체는 직선 연습이 좀 필요해요. 왜? 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네. 왜 육면체예요? 얘 이름이. 왜냐면 알겠다. 여기 면이 네. 6개니까. 그쵸. 봐봐. 똑같은 면, 마주보는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 그죠? 그래서 육면체예요. 근데 얘 이름이 또 있어요. 다른 이름이. 얘가 사각면이죠. 사각형이죠. 네. 면 하나가. 그러면 사각기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이 원기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기둥이. 그리고 삼각뿔. 그죠? 삼각기둥. 그래서 밑면을 두고 얘기를 하면 돼. 그 도형의 이름이에요. 그럼 얘는 이름이 육면체일 수도 있고, 사각기둥. 네, 기둥이라는 뜻도 있어. 잘 안 듣는구나. 까먹어.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참 3학년하고 4학년 아이들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굉장히 사실은 이해를 시키기도 힘들고, 그쵸? 5학년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형태를 하나를 제대로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많은 아이들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이 그리다 보면은 손이 익숙해서 잘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 6개월, 1년 정도 되는 학생들을 보면, 사실 육면체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사실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빛이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윗면은 밝고 여기 중간 톤이고 여기 어두움 톤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밝고 중간 어둠에 대한 색감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둠 톤을 배워볼게요. 우리가 명암을 구별하는 건데 명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혹시 이화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걸 했던 이거잖아. 여기가 어떤 그쵸. 명도 단계 한 것처럼 여기서 명도 단계 주는 거죠. 맞아요. 자, 오늘 강은이가 열심히 집중해서 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장난을 좀 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아직 어린 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이제 욱욱하는데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정말 웃겼어요. 웃긴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아닌 거지. 아니 자,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집중력이 이제 저 오늘도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짧게 그래서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학년을 형태를 다 잡고 명암, 중간톤, 밝음톤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면 사실 아이가 이거를 다 받아들여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학생 3학년이고 또 4학년 애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가 명암 구별을 하긴 할 텐데 그 전에 가은이는 또 형태 연습도 좀 하고 그럴 겁니다. 자, 오늘은 육면체 투시에 관한 거 3점 투시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가깝고 멀고에 따라서 좁아진다.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시점에 대한 거 그런 거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육면체 형태까지 그려보았습니다. 그림자 모양까지도 해봤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은이도 인사.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